옛날 지금으로부터 한 150년 좌우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. 저 경상북도 예천 상리면이라고 하는 곳에 도효자라는 분이 살고 있었어요. 근데 그분은 이제 그 지역이 어디쯤 되나 그러면은 경상북도하고 충청북도하고 경계 지점쯤 됩니다. 그래서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올산이라는 동네에서 경상북도 예천군 상리면으로 넘어가는 그 고개가 저수령이라요. 그런데 그 저수령을 넘는 고갯길이 지금은 도효자로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. 길 이름이 도효자로예요. 근데 그 고개 밑에 내려가면은 산하촌에 도시복이라는 옛날 효자가 살았어요. 그런데 그분은 전생에는 복을 짓지 못해가지고 일찍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편모스라에서 자랐습니다. 근데 다 장성하고 나니까 어머니가 엄청 감사하고 고마워요. 왜? 딴 사람들은 아버지 어머니가 둘이서 자식을 키워도 힘드는데 우리 어머님은 혼자서 나를 여기까지 길러놨으니까 지금부터는 내가 어머님을 잘 모시고 살아야 되겠는데 돈이 없고 재산이 없어요. 근데 거기서 한 5, 60리가 훨씬 넘어되는 예천장까지 이제 매일 장날이면은 산에가 나무를 해가지고 그 나무를 팔아가지고 한 장 딴 어머니가 잡술 밥 반찬 고기를 사와요. 근데 나무를 팔아가지고 고기를 사면 꼭 한 장 딴 잡술 것밖에 안 돼요. 그러면 이제 오늘 사가가지고 오늘 저녁부터 대접을 하고 반찬을 해드리면은 다음 장날 점심때까지 뺏기는 해줄게 안 돼요. 근데 어느 날 장에 갔는데 빨리 나무를 팔아가지고 생선 고기를 좀 사다가 그 저녁 반찬을 해드려야 되는데 나무가 안 팔리요. 그럭저럭 일단 늦게 사 나무를 팔아가지고 반찬을 사가 올라가려니까 한 5, 60리길을 아무리 빨리 걸어도 저녁 반찬을 댈 수가 없어요. 그래도 빨리 가야 되겠다고 충충걸음으로 지게를 짊어지고 생선을 사가지고 지게 꼭대기에다가 묶어가 오는데 중간쯤 오다가 보니까 뭐가 휙 하고 머리 위에 날아가는데 보니까 소리개라는 놈이 나무 지게 꼭대기에 묶어가 오는 생선을 그만 차고 달아나 버렸어요. 기가 찹니다. 한 장 딴 어머니 반찬인데 그렇다고 다시 돌아가서 사자 그래도 돈도 없고 나무 파란 돈 다 써가지고 생선 샀는데 이 야속한 짐승아, 아무리 날 짐승이지만은 내가 참 어머니를 위해서 사가간 이 반찬을 네가 차가면 우야노. 그래서 이제 참 한 장 딴 어머니를 뭘 가지고 반찬해드리느냐 싶어서 힘없이 터덜터덜 걸어오다가 보니까 그만 이제 참 저녁 때 다 돼가지고 집에 도착하는데 그 마당에 쭉 들어오니까 부인이 나와서 맞이를 하는데 집에서 안에서 이제 저녁 연기는 나요. 저녁 연기는 나는데 또 생선 냄새도 나요. 근데 또 부인은 또 남편을 보니까 사가와야 될 반찬을 안 사가지고 빈지게를 짊어지고 그냥 오는 거라. 근데 또 이제 남편은 보니까 집안에서 점심때 다 떨어졌는데 생선 장만한 냄새가 나요. 이게 어찌된 일이냐 하고 부인에게 물어보니까 당신이 빨리 안 와가지고 삽적에서 빨리 오기를 기다리고 저녁 반찬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보니까 웬 소리개가 와가지고 고기 뭉텅이를 하는 일자 놓고 가가지고 그래서 그걸 주워가지고 그 어머니 반찬을 지금 장만하고 있는 길이라고. 아, 그러냐고. 사실 나도 늦게 사 나무를 팔아가지고 그 나무 판 돈으로 생선을 사가지고 지게 꼭지에다가 묶어가지고 오다가 중간쯤 오다가 그만 이제 요놈 소구력이라는 놈한테 내 고기 뭉티를 잃어버렸는데 그거 어디 한번 보자고. 그러니까 당신이 산 고기가 분명해요. 그래 짐승도 이 참 언체 효성이 지극하니까 지극정성을 어머니 모신 효성을 알고 저녁 반찬에 늦어질 것 같으니까 가가지고 그 사람 집에 있는 고기를 채가지고 그 집까지 배달을 해다 널따주고 갔다는 거예요. 그렇게 지성이면은 감천이라 그러거든.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이 감동을 한다는데
참 어머님을 섬기는 효성이 지극하니까 날짐승도 알아가지고 그 나무 늦게 팔려가지고 저녁이 늦을 것 같으니까 걱정을 하고 총총걸음을 가는데 그렇게 가도 늦을 것 같으니까 짐승이 물어다가 그 집까지 떨자 줬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.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 홀어머니를 지극정석으로 모시고 있었는데 그래도 사람은 늙으면 병이 나게 되가 있어요. 우리 몸뚱아리 이거는 지수하풍 물기운과 불기운과 바람기운과 흙기운 네 가지의 물질적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 유형, 형상이 있고 모양이 있는 색신입니다. 물질로 이루어진 몸뚱아리예요. 그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라는 것은 절대로 존재하지 아니하고 쓰이면 쓰는 만큼 딸게 돼가 있어요. 그 물질의 강도에 따라 가지고 좀 오래 머무르고 일찍이 깨어지고 떨어지는 건 있어도 영혼이라는 것은 절대로 존재하지 아니하고 생자는 필멸하게 돼가 있고 또 멸하려 그러면 이게 떨어져야 돼요. 그와 같이 우리 몸뚱아리도 네 가지 물질 요소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쓰는 만큼 떨어지고 딸게 돼가 있는데 한 70년, 80년 써놨으니까 이게 건강하고 뭐 병 없으라 그러고 고장 안 나라 그러면은 병 생기는 건 고장 나는 거야. 기계도 오래 쓰면은요, 아무리 좋은 기계도 10년 쓰면 다 닳아질 낀데 쇳덩거리로 만들어진 자동차도 10년 쓰는 경우 잘 없어요. 근데 우리는 이 몸뚱아리를 60년, 70년, 80년씩 써놨는데 이게 안 닳아지고 고장 안 나고 병 안 나라 그런 법이 없거든. 그런데 이 도효자의 어머니도 병이 나가 자리에 누웠어요. 그러나 부모는 한 번 가면은 다시 못 옵니다. 살았을 적에 잘해야 되지. 불효부모하면 사후해라 그래요. 부모에게 불효가 나면 사후에 아무리 후회를 하고 뉘우치도 한 번 가신 부모님은 다시 돌아오지는 못해요. 근데 이 참 효성이 지극한 도효자가 어머님의 자리에 누웠으니까 어떻게 하면은 어머니 병을 고칠 수 있을까? 탁방으로 좋단 약은 다 써도 효염이 잘 없어요. 그러던 중에 5, 6월 삼복더인데 어머님이 홍시가 먹고 싶다 그래요. 그 홍시를 먹으면 꼭 내 병이 나을 것 같다 그래요. 근데 5, 6월에 홍시가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. 그 어머님은 홍시를 잡수면 병이 날 것 같다 그러고 5, 6월에 홍시가 있을 이유도 만무하고 요즘은 있어요. 그 감홍시를 냉동실에 냉동식이 놔놓으면 그만 해동식이면 홍시가 되는 거야.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어요. 150년 전이니까. 근데 어머니를 살려야 되겠다는 정성에 낮에는가 일을 하고 밤에 되면은 그 생감 열려있는 감나무 밑에 가가지고 어쨌든 감홍시를 나를 달랐고 그게 우리가 생각하면 될 일입니까? 그래 밤이 새는 줄을 모르고 거기 가가지고 저녁마다 이제 하는데 한 일주일쯤 감나무 밑에서 정성을 들이는데 어느 날 저녁에 밤은 좀 야심해질라 그러는데 뭐가 여기 와가지고 씩 소리가 난 때문에 보니까 범이 한 마리 옆에 왔어요. 옆에 와가지고 자꾸 당신을 잡아당기면서 타라는 그런 신용을 해요. 그래 보니까 이 범이 나를 잡아먹을 것지는 안 하고 해칠 것지를 안 해요. 근데 자꾸 타라는 신용을 하니까 행여나 싶고 호랑이 등에 올라탔어요. 타니까 이 호랑이가 순식간에 뭐 달려가지고 어디 쭉 가가지고 그 이제 불이 반짝반짝하는 외딴 집 앞에 가가지고 턱 밀어놔요. 그런 거 사라져 버렸어요. 그래서 주인을 찾았어요. 찾으니까 주인이 나와가지고 이 야밤에 참 어찐 손님인가 어서 들어오시라고 하면서 사랑방으로 안내를 하고 그래서 이 이부자리를 봐드리고는 그래 조금 계시면은 오늘 저녁에 우리 아버지 친기가 들었으니까 그 멀리 이래 손님이 오셨으니까 시장할 점이니까 제사 음복이라도 갖다 대접할 점이니까 그때까지 좀 쉬시라 그래요. 근데 사실은 저녁 먹고 감나무 밑에 있다가 이제 홍시도 하려고 정성 들이다가 호랑이 등을 타고 거기까지 온 거예요. 근데 그런 이야기는 뭐 하고 그래 한참 이제 있다가 보니까 제사를 다 모시고 이제 운복을 상에 차려가지고 가지고 들었는데 보이께로 참 오매불망 그리던 우리 어머님이 잡수면 날 것 같았거는 홍시가 운복상에 탁 올려져가 있어요. 이거 어쩐 일이냐고. 그래 여쭈니까 그 오늘 저녁에 우리 아버지 친기가 들어가 제사를 모셨는데 우리 아버님 살아생전에
참 가몽시를 너무 좋아하고 즐겁기 때문에 가을이 되면은 제사 때 쓸라고 한 접 능기, 한 접이 이렇게 하면 100개예요. 능기 단지에다가 간수를 하는데 어떤 해에는 뭐 겨우 이제 니대에 깨서 아무리 많이 있어도 한 11개밖에 안 나오는데 금년에는 어쩐 일인가 한 40개 정도가 성한감이 있어가지고 그래 제사에 쓰고 이 귀한 거라고 손님한테 대접하러 가왔다고. 그래, 그러시냐고. 사실은 나도 예천 상리에 사는 그 참 내성은 도가인데 우리 어머님께서 병이 나가지고 병한 중에 계시고 참 자리에 누워 계시면서 꼭 가몽식을 잡수면 병이 낫을 것 같다 그랬는데 이 5, 6월에 가몽식 어디 있습니까? 그래서 어머님 몇 개 참 감을 달랐고 감나무 밑에 가가지고 정성을 들이고 기도를 했더니만이 그게 한 일주일쯤 되니까 오늘 저녁에는 호랑이가 와가지고 자꾸 찝쩍거리면서 타라는 시웅을 해가지고 그 범등을 탔더니만에 달려가지고 여기까지 와가 나를 일하줘가지고 그래서 내가 참 이 댁에 찾아들었는데 천은신조로 천지신명이 감동을 해가지고 나를 도우는 것 딱 봐. 그러니까 남은 감을 다 드릴 참이니까 푹 쉬시고 내일 아침에 길을 물어가지고 고향으로 찾아가라고. 그럴 겨를이 없다고. 그래서 이제 참 감마 주시면 내일 아침까지 내가 기다릴 수도 없고 밤새 걸어가더라도 갈 참이니까 우리 고향 예천으로 가는 길만 좀 갈지도 올라고. 그래가지고 이제 감을 얻다가 삽작 밖에 나오니까 범이 기다리고 있어요. 또 다시 타라는 신용을 해가지고 타니까 태워가지고 집에까지 데려다 줬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. 이 이야기는 철종연간에 있었던 이야기니까 철종임금님은 1850년도에 즉위를 해가지고 14년을 즉위를 하신 다음에 1864년도에 이거를 하셨어요. 그러니까 그때 있었던 일이니까 적어도 이제 한 150년 좌우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우리나라 옛날에 이제 한학을 공부할 적에 서당에 가가지고 제일 처음 접하는 책이 뭐냐 그러면은 이때 동문선습이고 천자문 보고 동문선습을 읽고 나면은 처음 보는 책이 명심보감이에요. 그 명심보감 정기편에 보이면은 효행에 대한 이야기가 한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신라 때 손순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이야기가 나오고 아마 이 이야기는 뒤에 편집이 된 것 같은데 도효자에 대한 이야기가 그 명심보감에 기록이 돼가지고 있어요. 기록이 돼가지고 있고 또 이제 오래된 이야기 가지고 150년 좌우에 있었던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그걸 기념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올산리에서 그 경상북도 예천 상리로 넘어가는 그 고개 이름이 저수령이에요. 백두대간인데 그 고개를 넘어가는 길 이름이 도효자로입니다. 도효자로로 정부에서 정해가지고 그 도효자가 사던 그 동네를 상간벽초진이지만은 그 이제 서구 물질 문명이 도래되면서 우리 도양 정신 문화가 고마 희박해지면서 그 자식들이 부모를 존경하는 그런 이제 효도 사상이 희박해졌기 때문에 그 효도 사상을 고치시키기 위해 가지고 길 이름도 도효자로로 정하고 그 동네도 효 사상을 교육하는 그런 동네로 개성 발전시킨다고 합니다. 그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효성이 지극해 가지고 옛날 이제 그 사기 같은 데도 보면은요, 그 얼음에 가가지고 잉어 구한 이야기라든가, 근데 이제 동지서 딸의 죽순 구한 이야기라든가 그런 일들이 많지만은 이거는 아주 옛적 이야기가 아니고 근세에 한 150년 좌우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그 도효자는 시간이 늦으니까 소리개가 와가지고 가지고 가는 고기를 물어다가 집에까지 배달해주고 어머님이 홍시 잡수 그 싶다 그러니까 감나무 밑에 가가 정성을 들였는데 짐승도 호랑이도 그 정성을 알고 업어다가 홍시 있는 집까지 안내를 해줬다는 그런 이야기예요.